제가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주무관 송상호입니다. 아마 그 여기 계신 중소기업분들이 방위사업청이 여기 왜 왔나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그 대부분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비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소개랑 사업 일정 및 지원 방법, 그리고 기타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10분에서 15분 내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앞서 설명한 중기청 R&D 지원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를 거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무기체계 핵심 부품을 국산화 개발할 때 중소기업한테 R&D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체계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탱크, 비행기, 헬기처럼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우리 실제 무기를 무기체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핵심 부품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 방위사업청 훈령 제318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이나 생산되지 않은 기술이라든가 수요는 필요한데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서 개발할 수 있으나 개발 안 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참고로 이제 우리가 외산에 있는 제품을 국산화 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이제 모디파이 한 거잖아요. 그 경우는 수출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 핵심 부품으로 정의를 내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원 대상 업체 규모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중기청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비방산업체도 가능하고요. 방산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인데요. 참고로 이제 저희는 중소기업을 정책 고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일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부분에서 이제 중기청과 좀 상이해지는데요. 아까 중기청은 최대 10억 원의 개발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약간 통이 큽니다. 그래서 5년간 50억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는 회사가 32억 원 지원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커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50억 한도기 때문에 내가 한 15억이면 개발이 가능한데 50억 낼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거꾸로 탈락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하는 분들은 국방과학연구소나 무기체계를 만드는 체계기업, 삼성 탈라스나 풍산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실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 내시면 되고요.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선정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기청 제도와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아랫부분입니다. 개발 성공 시 5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R&D 사업은 우리가 R&D 지원했으니까 팔고 사고 하는 건 알아서 해라. 그것까지 우리가 해주냐. 그거 하려면은 스스로 하든가 팔로나 마케팅 사업을 신청해봐라 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제도는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어 있어요. 방산 기업을 육성해서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발해서 내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매출을 이루는 게 기업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년간 저희 정부가 구매를 보장해주고 있고요. 정부 출연금의 이제 10% 기술력 징수, 이것도 중기청과 똑같은데 저희는 사고를 달리합니다. 아까 앞에 박정렬 주무관이 설명한 거는 개발 성공 시 기술력 10%를 내죠. 저희는 성공해도 안 받습니다. 매출이 발생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나 산업부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R&D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기업한테 무상 양도 사용을 허용하니까 기술료를 받는다는 논리인데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근데 감성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죠.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10%인 1억을 빼놓고 9억을 개발비에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다 썼죠. 근데 성공했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기술료 10%를 내려면 기업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1억을 내 돈을 내야 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10억 중에 1억을 받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그런 제도를 기업 입장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이 성공했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술 징수를 하지 않고요. 매출이 발생하는 순간에 기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청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고 이렇게 잘 홍보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지벨리 경영자협의회 부탁을 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핵심이죠. 핵심인데요. 핵심 부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아니, 저 미사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항공모함을 어떻게 만들고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3가지 업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뭐 K9 자주포 이거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요. 1980년대에 개발된 개수기, 각도를 뭐 맞추는 개수기인데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잘 안 팔아요. 아, 이제 이거를 우리가 K9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 개발하는 게 핵심 부품입니다. 그럼 결국 중기청이나 산업부나 미래부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 제작 제품에 대한 원 도면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 중소기업에서는 2년간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3년에 말에 개발이 완료됐어요. 아직 2년도 개발이 끝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개발비는 저희가 이 내용이 보시다시피 좀 간단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현재까지 18억 원의 매출을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R&D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특허나 뭐 기술적인 발전, 뭐 연구를 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도 성과가 나고 저희 정부나 군도 국산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참고로 뭐 내용 보시면은 그 옛날에 80년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을 지금 아마 전자업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식으로 바꾸고 옛날엔 백라이트가 없었어요. 요즘 뭐 그냥 램프 달아서 비상시 배터리 연결해서 백라이트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산화 개발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참고로 76mm 한 포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터 개발하는 업체시면 이 뭐 그 비권선형 디스크 방식 회전자 모터 개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2 전차 어렵죠. 근데 K2 전차가 아니라 K2 전차 내에 센서만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부품 개발하는 업체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사업 일정이랑 지원 방법일 텐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공모, 그러니까 RFP 공모를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각 그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체계 기업입니다. 그 실제 무기를 개발하는 삼성 탈레스 같은 대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육해 공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국산화할지를 수요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기업은 5월하고 9월 2번에 걸쳐서 사업 공고를 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내면서 실제로 제품을 사는 구매자이기도 하면서 정책 위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응모 과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이 성공하면 저희가 5년간 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 그 RFP로 하는 기획 과제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5월과 9월에 이러이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내라고 냅니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에서는 그 스펙을 만족할 수 있는 거를 기한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룰은 그 중기청 룰과 똑같이 저희가 평가하고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을 이루어지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공고 일정은 좀 이렇게 한 달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는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나 밑에 그 기품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방기술품질원입니다. 저희 조직의 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중기청의 기술정보진흥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상담, 접수, 평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홈페이지를 참고로 등록해 놓으셨다가 그 우리 업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RFP가 떴을 때 한번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 소요제기라는 표현은 이제 RFP 공모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RFP 중에서 어떤 걸 개발할지 정한 다음에 주간 기업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이 그 중기청이나 미래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는 R&D 성공률이 거의 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화를 따지지 않고 기술이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는 R&D 성공 이퀄 사업화입니다. R&D 성공한 제품은 바로 제가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0%대고 비방산 업체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실패하시는 이유가
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재밌는 게 RFP를 냈는데 RFP 사양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입수한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삼성이나 어디서 이런 도면으로 개발하다고 했는데 개발 도면을 자꾸 역추적하다 보니까 새로운 스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스펙이 추가됐을 때 업체 입장에서 그걸 감당 못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 기간 연장을 최대 12개월까지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저희는 이거를 구매해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성능 평가 외에 실제 무기 체계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수리온 헬기에 조이스틱 만드는 업체에서는 이제 사용자 편의로 이렇게 조종관을 개발했어요. 그럼 이제 기구적인 거랑 인체공학적으로 기관총이랑 조종관을 개발했는데 그걸 직접 헬기에 장착을 해서 실제 중령이나 조종사가 몰아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그립감이 좋다 안 좋다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방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없죠. 어떻게 공군 가가지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방산 업체 가가지고 대기업 인맥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술 품질원이 코디네이터 역할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에도 시험 비용도 지원이 되고요. 혹시 사업비를 초과해서 대기업이나 군에서 우리 헬기 쓰려면은 2천만 원 필요하다, 3천만 원 시험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은 사업비 내에서 다 썼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저희 정부에서 시험비를 또 따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시면은 국방기술 품질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 좀 마케팅 개념으로 체계에 장착해서 시험하는 게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만 통과되면 내가 다른 마케팅 쉐어가 민수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런 게 끝나서 저희가 장착 시합도 끝나고 국산화를 하고 이제 연구개발 확인서가 발급되면 성공으로 판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전산 시스템도 SM텍이죠. SM텍처럼 콤파스점 여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여기서 우리도 나름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보다는 다소 이렇게 시스템이 능숙하게 이렇게 운영되진 않지만 신청이랑 진도 관리랑 납부 부분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 국방기술 품질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당 담당하는 저희 사업 담당자 연락처 2군데입니다. 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되고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사업 문의한다고 하시면서 언제쯤 하는지 혹시 RFP가 보고됐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트도 여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일반 군수 조달이나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사업 이렇게 설명할 때 정책 방향이나 예산이나 사실 기업들은 필요가 없죠. 그냥 그래서 보통 이게 4T 이론이라고 하는데 타이틀, 테마, 타이밍, 투. 무슨 사업이냐? 타이틀,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입니다. 테마 뭐냐? 5년간 50억 원 핵심 부품 개발 지원해 준다. 타이밍 언제냐? 5월하고 9월에 있는데 이 사이트를 알려달라. 투 어디에 연락하냐?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하게 방산기업 아닌데 비방산기업이 이렇게 R&D를 참여해서 내가 방산기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해외 진출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이제 저희도 국방 벤처라고 해서 신생 벤처 기업들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현재 2월 26일로 확정은 됐는데 중진공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아마 옛날 본부 15층인가 5층인가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세부적인 일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지원제도 설명회를 2월 26일 목요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대부분 방산업체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번 이제 비방산 기업들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굳이 일반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군수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직원분들 보내셔서 아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영역을 확대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방위사업청을 온 거는 작년 말에 왔어요. 원래 제 소속은 중기청 소속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처 간 업무 협업이랑 이해관계 제고를 위해서 교류 파견을 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억지로 막 빨리 여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끼어든 게, 중기청 제도보다 중기청 제도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방위사업청은 규모는 작지만 지원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중소기업 입장인 거예요. 지원 금액, 기술료, 성공하고 사주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비방산 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방산 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기존의 마케팅 쉐어 외에도 영역을 늘려서 매출을 100억 이상 계속 내는 부분들 있고 있어가지고 좀 연락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보니까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많아서 여러분들께 많이 상처도 드리고 실망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더욱 개발하고 키워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